자, 정답 몇 번이죠, 여기서? 5번. 자, 58번은요, 공유죠? 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했다. 자, 임대행위를 뭐라고 한다? 임대는 뭐라고 그래?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관리행위는 뭐다?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임대는 임대차에 관한 체결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소멸이라든가 모든 것, 임대차의 모든 것은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해야 돼. 그런데 이거 봐봐요. 임대했죠, 전원이란 말은 그럼 과반수가 넘죠. 이런 봐봐, 여기서 문제. 이런 우리가 공유를 딱 볼 때 공유를 볼 때는 과반수하고 소수만 보는 거예요. 과반수하고 소수, 알겠죠? 소수는 얼마나 소수라고 해요? 2분의 1은 소수도 아니다. 2분의 1은 소수도 아니다. 여러분요, 소수에다 써놨네.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소수죠. 과반수는 뭐예요? 2분의 1은 뭐라고 그래? 2분의 1을 간단하게 2분의 1은 뭐라고 그래? 반수죠. 반수. 과반수는 반을 넘어야 돼. 그걸 과반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다? 여기 51%부터 과반수야. 51%부터. 알겠죠? 51% 이상은 과반수죠. 그런데 이걸 말고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런 것들을 과반수라고 하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뭐라고 한다? 소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2분의 1은 딱 반이잖아요. 그럼 반수라고 그래. 반을 넘어야 과반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퍼센트로 나오면은 51%를 과반수라고 하는 것이고 51% 이상을, 그렇지 않고 분수로 나오면은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7분의 4 이런 것을 과반수라고 그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뭐라 한다? 무조건 소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공유를 공부를 할 때는 과반수하고 소수만 딱 필요한 것이에요. 4분의 1도 소수고 2분의 1도 소수예요. 3분의 2도 과반수고 4분의 3도 과반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과반수냐 소수냐 이것만 가지고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임대를 줄 때는 무조건 뭐다? 과반수. 알겠죠? 여기 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과반수라고 그랬지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됐다. 공유자. 사법시험에 2번이나 나온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사법시험 없어졌지만 지금요, 이 다음 정권에서요, 사법시험이 부활하냐 안 하냐 이게 또 나중에 하나 있죠. 이슈가 되긴 하지만, 알겠죠? 아무튼 공유자의 과반수지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의 과반수? 공유자.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 그러면 안 된다고. 지분의 과반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해지하죠. 해지가 뭐 필요 없어.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뭐라고? 관리행위라고.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그것은 보존행위다. 틀렸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은 해지도 관리행위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지분의 과반수.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4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요, 이 갑과 을과 병이 합의로, 전원의 합의로 임대를 줬어. 임대를 줬어. 그런데요, 을하고 병이 합의로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 해지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갑하고 을 합의로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할 수? 여러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전원은 과반수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은 무조건 임대를 줄 수 있죠. 그런데 해지하려면 지분의 과반수, 임대는 무조건 지분의 과반수라고 그랬죠.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야?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은 과반수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을하고 병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예요? 2분의 1밖에 안 되죠. 2분의 1. 2분의 1은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뭘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전원의 합의로 임대를 줬다, 해지할 때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뭐 이상만 되면 돼? 과반수 이상만 되면 돼. 그럼 과반수 이상이니까 전원은 과반수보다 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계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개별 채권자들이라면 채권자들 그러면요. 채권자들 그러면 A, B, C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100만 원 빌려주고 300만 원 빌려주고 200만 원, 300만 원 빌려줬다 이 말이죠. 300 이렇게 빌려줬어. 그래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하나의 근저당권. 그럼 하나의 근저당권이면 A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몇 분의 몇이에요? A는 7분의 1, B는 7분의 3, C는 7분의 3이잖아요. 이렇게 세 사람이 하나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죠. 이것을 말한다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준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여러 사람이. 우리가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하죠. 권리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 여기 문제. 이런 우리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공유자 간에서는요. 반드시 지분 등기를 해야 돼. 지분 등기. 자기 지분만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 병이에요. 각각 3분의 1씩이에요. 각각 3분의 1씩인데 병이 전부를 등기했어. 전부.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를 등기했어. 3분의 1, 3분의 1인데 병이 전부를 등기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반드시 뭐하다고 했어? 등기하도록 했죠? 그러면 갑을 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 자기 앞으로 전부를 등기했다고. 이것은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자, 그러면요. 등기는 각각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기 지분만큼 반드시 등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3분의 1은 유효이고. 왜? 이 전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3분의 1이 들어있잖아요. 얼마가 무효이다? 3분의 2가 무효이다. 3분의 2를 뭘 한다?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갑을 병이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전부를 등기했어. 전부를. 여기서 문제. 갑은 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재벌 부탕이 있잖아요. 재벌 부탕인데 여러분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을 보면 생각을 좀 해야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갑을 병인데 병이 전부를 등기했죠. 그러면 3분의 1만 유효고 3분의 2는 무효죠. 그러니까 병껏 제하고 나머지는 말소해야죠.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3분의 2. 그럼 3분의 1을 말소한다 이 말을. 나머지를 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또? 갑과 을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똑같은 말이잖아요. 갑과 을은 자신의 지분만큼 그러면 3분의 1 말소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한다? 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력이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유자는 무조건 자기 지분만큼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전부를 등기하면 전부 속에는 자기 자신의 지분 3분의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분의 1까지 다 말소하면 안 되죠. 3분의 1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말소를 해. 근데 이 나머지를 말소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3분의 2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분의 1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과 병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뿐이란 말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요 공유인데 1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1인의 단독 명의로.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은 유효이고 나머지 지분은 뭐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얼마를 말소해야 돼? 한 사람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한다. 그래서요 전부 말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당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해당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4번은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임대. 여러분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나요? 단독으로 임대를 해요? 여러분요 아까 말했죠? 임대 행위는 관리죠. 관리는 반드시 지분의 과반수죠. 과반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임대할 때는 그러면 소수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소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의 뭐는 받아야 돼? 동의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지 않아요. 단독으로 한다 했잖아. 이런 거 혹시 단독이란 말 몰라요? 단독은 나 혼자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는 있다? 부당이득. 이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이거는 청구하지. 왜? 부당이득이란 말이 뭐예요? 부당이득은 돈이란 말이죠. 여러분, 돈은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 비율. 각자가 지분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만약 100만 원이 나왔다. 내 지분이 4분의 1이다. 그럼 얼마를 달라간다? 25만 원을 달라갈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근데 뭐는 청구할 수 없어? 여기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저 제3자에게 인도 청구 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은요,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지분 폭이 줄고, 공유 지분 폭이, 이런 공유 지분, 합유 지분 폭이.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정리해. 자, 공유하고요, 여기요 합유가 있어요. 여기서 공유해서요, 지분하고 공유물이 있고요. 여기 합유해서 합유 지분이 있고요. 합유물이 있잖아요. 합유물, 합유물. 여기서 지분 처분 포기하고, 지분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하고, 지분 처분하고, 합유물 처분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여기는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공유 지분 처분은 각자인데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왜? 합유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단체성 있고 공동 목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계모임 있죠. 계모임이 합유거든요. 그럼 계모임 하는 데 있잖아요. 친구를 길가에다 친구 만났어. 야, 너 어떡하니? 우리 여고 동창생끼리 계모임 하잖아.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야, 나 거기 가고 싶다. 그래? 그럼 너가 내 대신 들어가. 돼, 안 돼? 큰일 나죠. 알겠죠? 그 여자 들어와 봐. 그 여자고 원래 학교 다닐 때요, 철천지 왼수했던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여자 그만둔다 가죠. 그럼 그 여자하고 제일 친한 또 옆에 있는 짝지가 그만두죠. 알겠죠? 그럼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계모임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우린 단체성,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다. 친한 사람, 간단히 얘기하면 친한 사람끼리 같이 모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학원에도 끼리끼리 놀아, 안 놀아? 놀아. 근데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그걸 너무 티낸 것은 문제가 있죠. 알겠죠? 왜? 부동산을 할 사람은 누구나 친해야 되니까.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끼리끼리 노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알겠죠? 그것은 어때요? 그걸 바로 합의적 모임이에요. 합의적. 서로가 뭔가가 공동 목적이 있고 뭔가가 통하니까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공유는 완전히 모래알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이것을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해요. 로마법상.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어떤 사람 뭘 먹을 때 보면 자기 거 사고 자기 혼자 먹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은 공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기 몫은 지분이 몫이죠. 자기 멋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유물 처분, 공유 지분 처분, 합유 지분 처분, 합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죠. 그런데 여기서요, 두 가지. 여기서 공유 지분 포기하고 합유 지분 포기죠. 공유 지분하고 합유 지분은 뭐냐? 이것은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예요. 그 단독 행위는 뭐다? 이것은 법률 행위예요. 이 법률 행위의 경우는 186조에 의해서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 지분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서,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로서 뭐를 해야?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186조에 의해서.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저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자, 2번이고요. 자, 59번은요. 갑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이게 이제 여러분요, 상당히 우리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X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X토지의 담보가치만을 유지하게,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지. 이것은 뭐다? 담보지상권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이 을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하면서 여기서 1억을 빌려주죠. 1억을 빌려면서 이 토지에다 저당을 잡는데 문제는 뭐죠? 이 저당권자는 뭐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죠. 점유를 못하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자가 토지를 점유하죠. 그런데 점유한 건 좋은데 여기다 건물 지어봐.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 토지를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을이 이 토지를 경매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경매하면 돈을 받아갈 사람이 경매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건물이 있는 땅을 누가 경매를 받겠어요? 일괄 경매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짓게 해야 돼요? 못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다가 을이요 저당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 그러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를 사용할 목적이죠. 여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여기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지상권은 점유할 수 있거든요. 점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이 토지에다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토지의 교환 가치를 떨어뜨려서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락받을 사람이 없으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보 가치의 유지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건물 땅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내가 1억을 빌려줬으면 적어도 이 땅이 나중에 경매가 되면 1억 이상의 가치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만 이걸 설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이 땅을 사용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다? 갑이다 이 말이야. 갑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사용하니까 문제는 뭐죠? 만약에 제3자의 불법 점유가 있다. 만약에 제3자가 불법 점유를 하면은 손해는 누구한테 발생하죠?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가 누구한테 발생해? 갑한테 발생한다? 아니면 을한테 발생한다? 누구한테 발생한다? 손해가? 누구한테 발생해? 갑한테 발생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사람은 갑인데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죠. 그런데 여기 지상권에는 여기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 없어? 피담보 채권이 없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니까 만약에요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저당권이 소멸하죠. 저당권이 소멸하면 모두 같이 소멸한다. 지상권도 동시에 뭐란다? 소멸한다. 그래서 지상권도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담보지상권이요 지금 문제가 지금 30회잖아요 30회인데 작년에 감정평가사하고요 법원 행정고시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우리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단독으로 이건 우리가 단독으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시험이 상당히요 선구적이고 좀 어렵게 나온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이 이런 거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죠. 봐봐.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 소멸하면 어떻게 한다? 저당권 소멸해.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해. 그러면 동시에 뭐도 소멸해? 지상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지상권도 소멸해. 동시에 지상권도 소멸한다. 전속한다. 틀렸어. 같이 왜? 이 지상권은 이 저당권의 피담보 저당권이요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은요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뭐냐면 그 이후에요 갑과 병이 건물을 축조했네요. 토지에다 건물을 축조했네요. 그러니까 이때요 이 을이요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지상권은 토지 위를 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농사만 지으라고 했더니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지상권 침해로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은 갑에 대한 채권. 재밌는 말이야. 참 어려운 말이야.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 알겠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채권은 누구하고 그랬어? 채권은 누구하고 특징은 그걸 알아? 알면 됐지 뭘 그래요. 채권을 이유로 채권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이 대항력이 없으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 병은 갑한테만 주장하는 거라고. 을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채권의 의의하고 물권의 의의가 중요하다고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1월달 2월달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채권하고 채권의 의의에 대해서, 물권의 의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했더니요, 책이 없는 거 강의한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채권이 뭔지, 책에 있는 것만 강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채권이 무엇인지 물권이 무엇인지 알면 너무나 간단해. 이건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또 나온다고. 유치원에서 뭐가 나오냐?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병은 갑에 대한 채권으로 을에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동시행 항변권이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이 특정인, 병은 갑한테만, 을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도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법에 나오는 거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죠. 알겠죠? 그러면 제3자한테 무조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임대차에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걸 우리 말한다?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아니, 엄청나게 간단한 기본적인 것인데 뭔지 모르면 읽어도 문제가 먼저 안 풀리죠. 3번,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요구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나요? 자, 그러면 봐봐. 병이죠. 그럼 을은 누구죠? 을은 지상권자, 저당권자죠. 근데 실제로 사용 수익은 내가 누구 한다고 그랬어? 갑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요, 이 병이, 갑하고 병이 건물을 여기다 지었죠. 지었으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용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사용 이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거 봐봐. 담보가치 유지만 위한 지상권이잖아요. 원래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데 사용 수익을 마음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이죠. 자, 4번요. 건물의 축조로 토지, X토지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하라. 이걸 얘기하죠, 지금. 자, 봐봐요, 여기요. 재밌는 말이 나서 교환 가치가 나왔고요. 미만이란 말이 나왔고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자, 봐봐. 여기 잠깐 지울까요? 여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각각 2억짜리. 이 2억짜리가 갑의 거예요. 근데 여기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것은 두 가지. 3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 5억을 빌려준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갑이요, 자기 집인데 부부싸움에서 3층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침해를 했죠. 남은 것이 얼마예요? 4억이죠. 이 4억을 교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빌려준 돈 얼마예요? 3억인데 아직도 얼마가 더 남아요? 1억이 남죠. 여기는 5억이죠. 빌려준 돈이. 근데 여기 남는 게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 4억이잖아, 교환가치가.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손해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손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가 없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요, 교환가치가 채권액, 빌려둔 돈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교환가치가 채권액보다 적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4억이니까 마이너스 1억이다, 손해가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의 뜻이, 그러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하느냐 써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라는 건 4개만 딱 암기하라고. 알겠죠? 한 달 사이에 4개만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모의고사를 보면 적어도 뭐 고득점은 당장은 못 할지라도 여러분요, 웬만한 모의고사를 보면 적어도 40점은 다 맞아. 완전 60점 정도는 다 맞아. 알겠죠? 그리고 1년 내내 공부했는데요, 1년 내내 공부해도 꽈락을 넘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죠. 여러분, 작년에 민법 과락자가 98,000명이에요. 작년에 민법 과락자가 98,000이라고요. 아시겠죠? 물론 뭐 청강국 중에 가장 많죠. 압도적으로. 다른 데는 보통 한 5만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98,000이 왜 나오겠어요? 이런 모의고사 있잖아요. 전범위 기출문제 4개 정도도 암기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것도 답만 암기하니까.
그럼 시험 보면은 다 100점이야. 기출문제를 시험 보면 다 100점이야. 근데 기출문제를 비틀어서 내면 다 빵점이야. 알겠죠? 그럼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답만 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알면서 여러분 얘기했죠. 이거 좀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적고 있죠. 이 적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해석서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새로운 것 있죠. 새로운 것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새로운 걸 보고 계속 이것만 보면서 계속 혼자 중얼거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모르면 다시 이걸 또 보고 또 아무것도 해설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해됐죠? 그래야지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 그걸 자기 확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 학습으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자기가 확인하려면 내가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혀 해설되지 않는 것을 딱 봐. 그거 나 혼자 꽁시렁할 수 있는가? 알겠죠? 그러면 된 것이고, 꽁시렁 못하면 한 번 더 보면 되는 것이고. 아직도 시간은 215일 남았으니까. 알겠죠? 지명일은 아직도 215책이 남아있잖아요. 자, 5번은요, 의뢰지상권은 담보물권 틀렸죠. 아까 내가 말했어. 이것은 오직 담보 가치의 유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담보지상권에 의해서 이것이 담보물권이 아니라고. 담보물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 주된 권리인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상권에는 채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므로 틀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 이렇게 4번. 알겠죠? 이렇게 돼.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요, 이건 답을 우리가 결정하려면 여러분 해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른 해설이 돼 있는 책을 보더라도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자, 지역권 60번. 자, 1번은요,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맞죠? 그럼 여기요, 승역지는 일필지 또는 일필지 일부여도 된다. 일부여도 된다. 여기서 문제. 승역지에는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OX. 승역지에는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OX. 여러분 봐봐. 승역지에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죠. 승역지의 일부에다가, 땅의 일부에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지역권을 여러 개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의 뜻은 승역지의 일필지의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승역지에는 여러 개의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에 500평 땅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가요 20평만 길로 좀 내달래. 나한테 20평만 길을 내고 싶대. 그러면 아직도 얼마 남아서 980평이 남았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내달래? 그럼 50평 또 내주면 되죠. 그럼 벌써 내 땅에 지역권이 몇 개가 있어? 방금 얘기했잖아. 2개잖아요. 알겠죠? 또 하나가 몇 개요? 3개, 4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승역지에는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요, 지금요 3월 달에요 전범위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것도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니까요 이해는 되지만, 알겠죠? 자, 2번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요역지, 그럼 봐봐요. 이거죠. 우리가 지역권은요 요역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누구요? 임차인. 그러면요 요역지의 누구? 소유자. 이런 사람들도 다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이런 봐봐요. 이런 우리가요 취득이 쉬워야 돼요? 소멸이 쉬워야 돼요? 취득하고 소멸이 있잖아요. 지역권은 권리잖아요. 권리의 취득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오케이. 쉽게 하죠. 권리는 쉽게, 소멸은요 어렵게. 여러분요 취득 쉬워, 소멸 쉬워. 소멸 쉬워. 이렇게. 그럼 소멸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요? 소멸하면 나쁘잖아요. 소멸 시효의 중단. 소멸 시효의 중단. 소멸을 중단하죠. 여기죠. 취득 시효의 중단. 취득 시효의 중단. 이렇게. 취득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단이란 말이 뭐냐? 이런 봐봐요. 우리가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지역권이 소멸해요. 몇 년? 20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지역권이 없어져요. 알겠죠? 그런데요 내가 19년 동안 행사하지 않다가 19년째 뜻한 바가 있어서 걸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중단이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5년 동안 더 걸어다녔어. 5년간 걸어다니다가 통행하다가
다시 이제 통행하잖아. 그럼 오늘부터 다시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왔던 건 다 없어져. 오늘부터 새롭게 20년을 얘기해. 오늘부터 새롭게 20년을 얘기해.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여기. 자, 여기 이제 보면 소멸시효라는 거 똑같아. 소멸시효, 취득시효도 똑같아. 내가요,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고, 갑이 을의 땅에다 길을 내고, 내가 길을 내야 돼? 20년 동안 걸어 다녀야 돼. 그런데 내가 그러면 20년 동안 이 갑한테 한 번도 눈에 안 들게 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내가 남의 땅에다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니까요. 길을 개설해야 되는데 이 길이 그 사람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땅이 몇 평이 돼야 돼? 10만 평 정도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남의 땅에다가 취득시효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튼 취득시효는 내가 말을 할 때는 엄청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갑이 남의 땅에다 길을,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동안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지금 19년 걸어 다녔어. 이제 1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아자아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 다음부터 걸어 다니지 말라고. 알겠죠? 몇 년 다녔는데 19년. 그럼 이게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다시 다른 데다 길을 내고 다시 20년을 걸어가야 돼. 그걸 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을 중단시켜버리면 좋아요, 나빠요?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자 입장에서 좋아, 나빠? 너도 나쁘죠. 권리자 입장에서 취득을 중단해버리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소멸은 좋아, 나빠? 소멸을 중단되면 좋아, 나빠? 소멸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소멸을 막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좋아, 나빠? 아니, 모든 생각은 권리자 입장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남의 땅을, 남의 토지를 통로로 내놓고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길을 내놓고 이제 19년 다녔어. 이제 1년만 있으면 돼. 근데 집주인이 엉덩이를 뻥차면서 다음부터 걸어 다니지 말해. 그러면 다른 데다가 또 길을 내고 20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지역권에 취득할 수 있었는데 취득했어, 못했어? 못했죠. 이기야 손해야? 손해죠. 그럼 좋아, 나빠?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을 중단하는 건 나쁜 거라고. 길을 내놓고 20년 겨서 지역권에 취득했는데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20년 동안 통행하지 않죠? 그럼 지역권은 없어져 버려. 없어지면 우리 땅 맹지가 돼버리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19년 만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걸어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면 19년 동안 걸어다녔던 것이 중단이 되고, 알겠죠? 이제 중단했다는 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한 2년 3년 걸어다니다가 다시 통행을 하지 않아.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20년이니까. 소멸을 중단시킨 것은 좋아, 나빠? 권리자, 그냥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알겠죠? 그냥 여기요, 우리 보면 지역권이죠.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하고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건 국어인데 취득은 10개라고 했죠. 1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취득시효는 그다음에 여기 소멸시효 어렵게 하죠. 어렵게. 소멸은 어렵게. 소멸시효는요, 공유자가 여러 명이야.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여러 명이에요. 모두가 취득해야 취득한다가 쉬워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한다. 이게 좋죠? 근데 소멸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럼 소멸이 나쁘니까 한 사람이 소멸되면 다 소멸된다. 이게 좋아요? 전원이 소멸돼야 소멸된단 말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원이 또는 모두가 소멸해야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소멸은 나쁜 건데 소멸을 중단시킨 건 좋아요, 나빠요? 소멸을 중단시키는 건 좋은 거죠. 소멸을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모두가 중단된다. 취득은 좋은 건데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취득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 막는다? 취득을 막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모두한테 취득시효가 중단돼야 중단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멸은 나쁘죠. 소멸시효를 중단이란 말은 소멸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고, 취득은 좋은 거죠. 취득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은 취득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취득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권리자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요역제, 우리는 불법 점유. 불법 점유가 통행이에요, 통행. 불법 점유자가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 불법 점유자가 안 되는 것 세 가지. 뭐가 있어?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통행지역권 안 돼. 통행지역권은 취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안 돼.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일권 안 돼. 이 세 가지는요, 주위 토지 통일권, 유치권, 통행지역권 이 세 가지는
불법 점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여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죠? 지역권자죠. 도로 설치된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 설정자죠.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 보상해야 돼. 판례가 뭐라 했냐? 이 통행지역권은 웅하고 똑같다. 주의토지 통행권과 비슷하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원칙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는 유상통행권이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주의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유상이다 이런 말이죠. 틀린 것은 몇 번이죠? 5번이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여러분 3번과 같은 불가분성은 무조건 지문에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정말 골치 아프죠. 알겠죠? 우리가 취득은 좋은 거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한다. 소멸은 나쁜 거니까 모두에게 소멸돼야 소멸된다. 그리고 취득의 중단은 취득하는 걸 중단시키는 취득을 막는 거니까 나쁘죠. 모두에게 취득이 중단돼야 된다. 소멸을 중단한다는 말은 소멸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단하면 모두가 중단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자, 61번은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했네요.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 의뢰 전세권이 법정 건물이니까 우리는 봐봐 건물이니까 법정갱신은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은 건물만 되고 토지는 절대로 안 돼. 토지는 법정갱신이 절대로 안 돼. 자, 법정이란 말은 등기를 안 해. 등기 전세권은 1년이나 틀렸어. 알겠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알겠죠? 법정갱신. 이 법정이란 말은 또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 뭐가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 등기 없이 대항력이 있다. 그럼 존속기간은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을은 전세권에 가하여 X 건물 전체 경매는 절대로 청구를 못해. 전체 경매를 못해. 왜?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그러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죠. 갑에 3층짜리 건물에 3층에 을이 전세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있어. 그건 전세권은 뭐다? 물권이죠. 그럼 물권은 뭐가 물권이에요? 물권은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이 누구다? 여기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사람은 을을 얘기하죠. 물건은요 3층을 얘기해요. 3층을 지배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죠? 그러면 경매를 해야 되겠죠. 경매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층을 전세를 했으면 3층만 경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해야지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전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여러분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이거 전속기간 만료란 말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럼 전세권은 없어지죠?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전세금 말이죠. 전세금. 그러니까 이 전세금밖에 없으니까 이건 채권이죠. 전세금 채권을 타인에게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금만 양도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비교하죠. 비교해가지고 전속 중에는 전세권을 전세금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전세금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왜? 전속 중에는 어떻게 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니까 사용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 사용이익이 바로 뭐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이자. 그러니까 존속 중에는 전세권을 전세금과 분리할 수 없지만 여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니까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전세금밖에 없죠. 전세금을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뭐가 또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져 을이 전세권이죠. 잘 봐봐. 여러분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그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그래서 임대차하고 똑같아. 이것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고. 대항력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 건물의 소유자가요, 갑에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이 사람을 건물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건물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이 을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한다? 여러분요 봐봐.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고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을은요 병에게 1번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 그래서 병한테,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자, 두 번째 이거는요 전세권이 정한테, 전세권 양수인이죠. 전세권이 정한테 양도가 된 거예요. 전세권이. 소유자 누군데? 이렇게 하면 헷갈린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죠. 이번에 을이요, 여기 정한테 전세권 양수인, 전세권을 정한테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 넘기면 여기도 이 전세권도 등기가 부기등기가 돼 있다고. 부기등기를 했어. 그럼 이 갑한테요, 이건 설정자인데요, 이 설정자의 동의가 없어. 동의 없이, 동의받지 않고 넘긴 거예요. 갑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러면 이 갑은요 자기 동의를 받지 않고 을이 정한테 넘겼잖아요. 이때 전세금을 누구한테 환원한다? 갑은 을이다, 정이다? 정한테 환원한다 이 말이야. 정한테 환원한다. 알겠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세권 여기 뭐 되어있죠? 부기등기가 돼 있죠? 이 사람이 전세권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전세권하고 임대차가 다른 거예요.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냐?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는요 전동할 때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고, 계속적 채권 관계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이 정한테 양도하고 부기등기라면 정이 전세권자가 돼. 그러니까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냐? 등기부상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에게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임대차하고 똑같이 전세 사는 사람도 전세권 넘길 때 집주인한테 가서 꼭 물어봐. 알겠죠? 왜요? 뭐하고 똑같이요? 그냥 월세 사는 거하고 똑같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갑이 X 건물의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네요. 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병에게. 그래서 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 이거 목적물의 현상 유지하는 것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그래. 이 필요비는 누가 청구한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전세권자는? 여러분 여기서 필요비죠? 필요비는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이 있죠? 이렇게. 전세권자는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어.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임차인은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요, 이 사람 필요비 청구 못하죠? 필요비를 청구 못한다는 건 설정자는요 적극적 의무로 진다, 소극적 의무로 진다? 그래서 이걸 소극적 의무로 진다 이렇게. 소극적 의무. 여기요 임대인은 무슨 의무로 진다? 적극적 의무로 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필요비를 청구한다 이 말은 임대인이 필요비를 뭐한다?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한다는 말은,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필요비를 부담하니까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하고 임대차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2번은요. X 물건에 대한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요. 자, 이런 봐봐. 재밌는 말이 이거 다음 써놓고 이제 이거 한번 봐.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랬죠. 우리가 유치권은 뭐냐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갑이 유치권자인데 갑의 것이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갑의 것이면 유치권이야. 그게 갑의 것인지 중요하죠. 갑의 것이면 유치권이 안 돼. 누구 것이니까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타인의 물건 이렇게. 두 번째,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 아주 중요해. 이 변제기는요 유치권하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알겠죠? 동시행 함평권도 마찬가지야.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자, 세 번째는요.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기라는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아주 중요하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 갑의 점유가 만약에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죠. 직접 점유를 시키면은 유치권을 소멸을 해. 그러니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하죠? 간접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채무자를 매기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이 말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소멸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고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직접인지 간접인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직접 간접 따지지 않아. 채무자가 직접 점유가 아니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이 무조건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그러면 안 되지. 아까 우리 불법 점유가 불법이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다? 유치권이죠. 자, 유치권. 그 다음에 불법이 안 되죠. 두 번째는 통행지역권. 세 번째는 통행지역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위토지 통행권.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치권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것은 X에 관한 생긴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여러분요 유치권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유치권 배제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죠. 유치권 배제 약정은 유효거든요. 유효.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이 없고 없으면 유치권이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여기는 직접이냐 간접이냐 안 따져. 채무자가 직접 점유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면 유치권이 아닌데 채무자를 매기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가 아닌 경우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직접인지 간접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유치권이 성립을 해.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어려운 문제죠. 1번은요 갑의 소유가 되면 안 돼. 2번은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안 돼. 3번은요 불법 점유면 안 돼. 4번은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안 돼. 반대로 얘기하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적법 점유가 돼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 4번은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이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논의의 실익이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따질 때 상당히 어려운 말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용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거 좀 잘 봐봐. 뭐 어디다가 저당권 설정했어?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네요. 그럼 이걸 지금 나대지 잘못하면 그 후 병은 X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다음 점 이거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이게 말이요 X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러분한테 헷갈리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뭐라고 하면 빠르죠. 건물이 어쩐 이렇게 하면 빠른데 막 여기저기다가 X하고 Y하고 토지는 X고 건물은 Y고 막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있다가요 지문에서 또 X하고 또 Y 나오잖아요. 이럴 때 빨리 그림을 그리는 게 낫다. 자, 갑은요 그 소유 나대죠. 그래서 갑은 이거 X죠. X에
그래서 여기에서요 을명의 저당권, 을한테요 저당권을 줬다. 먼저 알았죠? 그 후 병은 X의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했다. 그래서 여기 병이요, 병은 임차인이다. 임차인 이렇게. 그래서 임차하여 건물을 완성했다. 누가요? 병이 건물을 완성했네. Y인데요. 그리고 이 Y에요 정명에 또 저당권 설정했네. 정명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건물에 있는 것이고, 알겠죠? 이 을의 저당권은 토지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질문을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 을은 여기 을이 저당권이죠.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이 채권하고 저당권은 분리 양도가 되냐고. 저당권은 분리 양도가 되냐고. 양도가 돼야 안 돼요? 없다고 동그라미 해놨네. 알겠죠? 이것은 네 가지를 봐야 돼. 네 가지. 지역권, 뭐죠? 요역지가 있고요. 딱 네 가지밖에 안 나와. 시험 항상. 그다음에 전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고요. 네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전유 부분이 있어. 전유 부분에 뭐가 있다? 전유 부분은 대지 사용권이 있고요. 피담보 채권에는요 저당권이 있고요. 전세금에는요 전세권이 있고요. 요역지에는요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이렇게. 그럼 이것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요,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분리 양도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항상 나오죠. 봐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전속기간 중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대지상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됐나요 지금? 알겠죠? 네 가지 한꺼번에 끝나죠. 이 네 가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다른 건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자,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이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된다? 없이 당연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전세금을 주죠. 전세권은 당연 소멸해.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거든. 알겠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여기 어디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알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여기 피담보 채권은 여기 전세금 저당권은 채권하고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하고 분리하고. 근데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화살표를 잘 봐. 화살표를. 저당권은 채권하고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권은 저당권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채권이 저당권하고 분리되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금을 전세권하고 분리하면 전세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없는 종된 권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된 권리는 언제나 주된 권리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따로 있을 수가 없어. 종된 권리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잘 보라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된 권리는 피담보 채권이나 전세금은 종된 권리인 전세권이나 저당권하고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됐죠 지금? 이것은 여러분 강의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어. 알겠죠? 그림 노트에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주된 권리, 그림 무조건 보지 말고 그림을 보라고. 그림을. 아시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됐죠?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다. 을이 X에 대한 저당권. 을이 저당권을 실행한다고 경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미하게 되면 여기 일괄 경미가 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요. 그럼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일괄 경미할 수가 없어요. 일괄 경미를 하려면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요. 경매 신청 당시 일괄경매 청구죠? 일괄 경매 청구 당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동일. 이렇게 자세하게 써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혼자밖에 없어. 알겠죠? 내가 제일 착해. 무슨 말이겠죠? 그렇잖아요. 알겠죠? 자, 3번 정 봐봐요. 건물 소유자죠? 자, 정이요. 정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으로 무가 경락받았다. 무가 경락받았죠? 그럼 봐봐. 자, 지금 봐 이제. 지금요, 여기 저당권 잠깐 지울게요. 이러면 이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잠깐 지울게. 그럼 봐. 이 병이 임차권을 임대차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죠. 그럼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요, 이 임차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임차권도 미쳐.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 의해서 건물이 경매가 됐어. 그래서 정이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건물을. 그러면 임차권도 정한테 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87조다 이렇게. 여기 다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눈을 쳐다보니까요, 누구한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정의 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받죠. 아, 여기는 무가 경락받았네요. 무가 경락받았죠. 그러면 이 무한테 임차권도 등기 없이 무한테 임차권도 이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지만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전한다. 맞는 말이죠. 4번 정이죠. 정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도 정의 저당권은 의뢰 저당권. 죄송해요. 여기가 의리죠? 의뢰 저당권이죠. 이 의뢰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경매가 된다. 건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는 뭐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뭐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정이죠? 아니 의리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뭐다? 정이죠. 그러니까 이 정의 저당권이 시행돼도 토지의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5번은요. 갑이 X를 매도하죠. 갑이 토지를 매도하죠. 을은 매매대금, 이런 물상대위권 줄고, 이 물상대위는 딱 세 가지. 뭐다? 물상대위는 딱 세 가지. 물상대위는 딱 세 가지만 물상대위를 해. 알겠죠? 뭐라고? 여러분, 오늘은요 펜만 가지고 오셨나 봐요. 알겠죠? 펜만 가지고 이렇게 주말이잖아요. 오늘 또 토요일인데요. 자, 물상대위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실, 훼손, 공용징수일 때만 돼. 멸회공이라고 얘기했죠. 이때만 되고요. 뭐는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은 대항하니까 매매대금 안 되고요. 월 차임 안 돼. 차임 안 되고. 알겠죠? 매매대금 차임 안 되고. 그다음에요. 가치적 변형물을 뭐 해야 돼요? 채무자에게 뭐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는 누가 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걸 물상대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상대위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된다고. 아시겠죠?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어. 뭐라고? 언제까지 압류한다고? 제3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한다.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 2번이요. 이 문제도 여러분요 상당히 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강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것을요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그래서 읽다가 지쳐서 틀려라 이렇게 내놓은 문제죠. 아시겠죠? 자요, 마지막으로 이제 64번이죠.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아무런 약정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해. 자, 저당권의 효력은요,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등기 여부를 등기됐냐 안 되냐 불문하고, 알겠죠? 경매 목록의 목록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알겠죠? 어디에 미친다? 보함물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만다
미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 등기된 여부, 경매 목록 여부를 본문하고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하고 종물. 여기서 종물은 뭐죠? 여태 종물은 수족관 건물, 수족관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저 뭐죠? 주유소의 주유기, 주유기 이렇게요. 부합물은 뭐죠? 부합물은요 유류 뭐죠? 여러분 그 시멘트 같은 걸로 돼 있죠. 돼 있는 그 주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곳 있어, 알겠죠? 그다음에 정화조 탱크, 정화조 탱크. 여러분 정화조요? 땅 속에 있는 정화조 꺼내가서 다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부합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저당권 뭐라고 했어? 자, 봐봐. 저당권 설정 이전이네요. 알겠죠? 여기는 뭐를 불문해요? 전후를 불문하죠. 저당 부동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물이네요. 분리 반출되지 않았네요. 종물로서 딱 붙어 있네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이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네요. 이후네요. 그다음에 이거 부합물이네요. 여기 봐봐.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하고 종물에는 뭐한다? 미친다. 분리 반출도 안 됐죠? 분리. 저당 부동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됐으면, 이렇게 딱 됐으면 다음 중에서 미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을 그랬으니까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다 들어가 있어야지. 기억하고 니은이 다 없는 것은, 기억 니은이 다 없는 건 안 돼. 이건 틀렸죠.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이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전에, 압류 이전에. 자, 봐봐. 여러분 중요해요. 자, 우리 저당권은요, 원래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없어. 과실수취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 압류 후에 미쳐. 여기에서 여러분요, 여기에서 차임채권을 말한다. 월세죠, 월세. 이 차임채권을 말한다.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법정과실. 법정과실은 두 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죠. 차임채권하고 소비대차 이자 채권하고 이자. 월세 차임하고 이자를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는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는 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 추천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는 과실이 있죠. 압류 후에 미쳐. 압류. 근데 여기는 뭐야? 압류 이전이죠. 이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압류 이전 안 돼. 언제 된다고? 압류 이후. 압류 이후에 된다. 아시겠죠? 지금 됐나요? 오케이. 자, 65번의 계약금리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